외곽 지역의 작고 낡은 마구간에서 정우는 조용하고 한적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일상은 한결같았다. 새벽녘,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차가운 새벽 공기 속을 가르며 마구간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늘 익숙했다. 마구간 문을 열면 훅 끼쳐오는 건초와 흙냄새, 그리고 온순한 말들의 따스한 숨결이 그를 맞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는 이따금 그의 평범한 세계에 작은 울림을 더해주었다. 그는 말이 좋았다. 말들의 커다란 눈망울 속에 담긴 고요함과 녀석들의 매끄러운 털을 쓰다듬을 때 느껴지는 온기에서 정우는 알 수 없는 위로를 얻었다. 그는 부유하지도 야망이 크지도 않았다. 그저 말이 주는 위안 속에서 소박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정우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말들을 돌봤다. 마구간을 청소하고 건초를 나르고 말들에게 먹이를 주고 녀석들의 털을 빗겨주었다. 때로는 힘든 노동에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말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다. 특히 그는 말들의 감정을 읽는데 능숙했다. 녀석들의 작은 몸짓, 눈빛의 변화, 미세한 숨소리만으로도 녀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기분인지를 알아챘다. 마구간의 다른 직원들은 그를 말 통역사라고 부르며 놀리곤 했지만 정우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어느 늦은 가을 오후였다. 황혼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마구간으로 낡은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섰다. 트럭 뒤편에는 뼈대가 앙상하게 드러난 늙은 경주마 한 마리가 지친 기색으로 서 있었다. 녀석의 털은 윤기를 잃었고 눈빛은 깊은 슬픔과 체념으로 가득했다. 주인은 이 말을 쓸모없어진 폐마라고 부르며 곧 도축장으로 보낼 것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녀석의 이름은 청룡. 한때는 경주마 세계를 주름잡던 전설적인 존재였지만 이제는 세월의 무게 앞에 초라하게 주저앉은 늙은 말에 불과했다. 주인의 냉정한 말에 정우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는 청룡의 눈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에는 여전히 한때의 영광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지만 그보다 더 짙은 고통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정우는 그 순간 녀석을 외면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주저없이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적은 돈과 지인들에게 어렵게 빌린 돈을 합쳐 청룡을 사겠다고 나섰다. 다른 직원들은 정우의 무모한 행동에 혀를 내둘렀다. 미쳤어. 정구 저런 늙은 말을 뭘 한다고 사들여 돈만 날리는 짓이야. 하지만 정구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가장 깨끗하고 넓은 마방을 청룡에게 내주었다. 부드러운 건초를 새로 깔아주고 따뜻한 물을 길어다 먹였다. 정우는 다른 말들을 돌보는 시간을 쪼개 청룡에게 모든 정성을 쏟았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녀석의 털을 빗겨주고 굳어진 관절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었다. 그는 청룡의 낡은 다리에 붙어있는 오래된 상처들을 발견했고 연고를 발라주며 정성껏 치료했다. 정우의 따뜻한 손길이 닿을 때마다 청룡의 눈빛 속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녀석은 정우의 존재를 느끼며 안도하는 듯 깊은 숨을 내쉬곤 했다. 정우는 청룡을 돌보며 자신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녀석의 존재는 그에게 새로운 의미가 되었다. 청룡은 정우의 보살핌 속에서 서서히 활력을 되찾아갔다. 녀석은 전구가 마방으로 들어올 때마다 작은 소리로 히힝거리며 방했고 전구가 건초를 줄 때면 그의 손에 코를 비볐다. 하지만
청룡에게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습관이 있었다. 녀석은 종종 마구간 뒤편에 있는 울창한 숲 쪽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숲속에 무언가 감춰진 비밀이라도 있는 듯 깊고 알 수 없는 빛을 띠었다. 어떤 날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발굽으로 땅을 약하게 두드리곤 했다. 톡, 톡, 톡. 일정한 강역으로 울리는 소리는 흡사 어떤 리듬 같기도 했다. 정우는 그저 늙은 말이 옛날을 회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녀석의 유난히 깊은 눈빛과 특정 방향을 응시하는 모습은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을 남겼다. 정우는 청룡의 왼쪽 귀 뒤편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작은 흉터를 보았다. 번개 모양과 흡사한 기이한 흉터였다. 녀석의 털 속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정우는 가끔 털을 빗겨주다가 그 흉터를 발견하곤 했다. 그는 단순히 녀석이 어릴 때 입은 상처라고 생각했지만 녀석의 특별한 눈빛과 숲을 향한 응시와 어우러져 그 흉터는 정우의 무의식 속에 작은 호기심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늙은 말이 자신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세계로 이끌게 될 줄은, 그리고 그 세계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의 운명까지 바꿀 줄은 정우와 청룡의 평온했던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가을바람이 차가워지고 낙엽이 뒹굴기 시작하던 어느 날 마구간 전체에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아침 일찍부터 마구간 사무실에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았다. 주인 아저씨는 굳은 얼굴로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의 손에는 구겨진 서류 한 뭉치가 들려 있었다. 마구간 직원들은 웅성거렸다. 정우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주인 아저씨는 마침내 직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마구간이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오랫동안 이곳에서 일해온 사람들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주인 아저씨는 고개를 숙였다. 대기업인 강상그룹에서 이 땅을 매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마구간뿐만 아니라 이 뒤편의 숲까지 전부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약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마구간이 사라진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숲까지 개발된다는 말에 그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 숲은 청룡이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바라보던 곳이었다. 게다가 그는 청룡을 데리고 갈 곳이 없었다. 퇴역한 경주마를 받아줄 곳은 흔치 않았고 그에게는 마땅한 거처도 없었다. 그는 순식간에 직장과 보금자리 그리고 청룡의 안식처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다. 정우는 절망감에 휩싸여 청룡이 있는 마방으로 향했다. 녀석은 정우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정우는 청룡의 부드러운 목덜미를 쓰다듬었다. 녀석의 눈빛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지만 정우의 불안한 기운을 감지한 듯했다. 정우는 녀석에게 속삭였다. 청룡아,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이 마구간이 사라진대. 너도 나도 갈 곳이 없어져.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다. 청룡은 정우의 말을 이해한 듯 녀석의 커다란 눈에서 슬픔이 비치는 듯했다. 녀석은 정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리고는 갑자기 녀석의 머리를 정우의 등 뒤, 숲이 있는 방향으로 살짝 밀어냈다. 마치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듯한 행동이었다. 정우는 청룡의 이런 행동이 이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며칠 뒤 강상그룹의 관계자들이 마구간을 방문했다. 그들의 방문은 이 마구간의 종말을 알리는 듯했다. 특히 그들의 대표로 보이는 강 이사는 차갑고
오만한 인상을 풍겼다. 그는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번쩍이는 가죽 구두로 마구간 바닥을 짓밟았다. 그의 얼굴에는 거드름 피우는 미소가 띄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한없이 냉정하고 탐욕스러웠다. 강 이사는 주인 아저씨와 계약서에 서명하며 마구간과 숲 일대를 고급 리조트로 개발할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이런 낡은 마구간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 뒤편의 허접한 숲도 싹 밀어버리고 골프장을 지을 겁니다. 환경단체에서 반발하겠지만 돈 앞에서는 다 소용없죠. 그의 말은 오만함으로 가득했다. 강 이사의 시선은 마방 한 구석에 서 있는 청룡에게 멈췄다. 그는 청룡을 훑어보더니 비웃듯이 말했다. 이런 늙어빠진 말은 왜 아직도 여기에 있습니까? 쓸모없는 짐승은 빨리 처리하는 게 이득일 텐데요. 리조트 부지에 이런 고물말이 돌아다니면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정우는 강 이사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청룡은 고물이 아닙니다. 녀석은 한때 전설적인 경주마였습니다. 정우의 목소리에는 격앙된 감정이 실려 있었다. 강 이사는 비웃음을 흘리며 전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젊은 양반이 쓸데없는 감상에 젖어 있군. 이젠 이 마구간도 곧 사라질 텐데. 저런 말을 데리고 갈 곳은 있나 일자리도 잃을 텐데. 그의 말은 정우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다. 정우는 할 말을 잃었다. 강 이사의 말은 현실을 직시하게 했다. 청룡을 지켜낼 방법이 없었다. 강 이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마구간을 나섰다. 그의 부하들도 냉소적인 표정으로 전구를 비웃으며 따라 나섰다. 그들은 마구간 문을 닫는 순간까지도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전구와 청룡을 바라보았다. 정구는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청룡은 물론이고 그 자신마저도 삶의 터전을 잃게 될 터였다. 그는 삶의 벼랑 끝에 선 듯한 기분이었다. 그때였다. 닫힌 마구간 문 밖으로 강 이사의 낮은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어차피 그 숲은 우리가 확보해야 할 중요한 곳이야. 엉뚱한 것들이 먼저 알아채기 전에 빨리 조사해야지. 강 이사의 말에 정우의 귀가 번뜩였다. 중요한 곳, 엉뚱한 것들. 그는 강 이사의 마지막 말에서 알 수 없는 음모의 냄새를 맡았다. 정우는 다시 청룡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청룡은 마구간 문이 닫히자마자 다시 숲 쪽을 향해 코를 킁킁거렸다. 그리고는 이전보다 더 강하게 녀석의 머리로 정우의 등을 밀어냈다. 녀석의 눈빛은 간절함을 넘어선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마치 나는 해답을 알아. 나를 따라와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정우는 청룡의 눈에서 빛나는 알 수 없는 지성을 보았다. 이 위기 속에서 녀석만이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다. 정우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이 늙은 말이 자신을 이끄는 곳에 희미한 희망이라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직감이 그의 발걸음을 숲으로 향하게 했다. 녀석은 더 이상 평범한 퇴역마가 아니었다. 녀석의 행동은 강 이사의 음모에 대한 방역의 시작이었다. 강 이사와 그의 일행이 마구간을 떠난 후 정우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절망과 분노, 그리고 강 이사의 마지막 말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예감이 뒤섞여 그를 짓눌렀다. 숲을 개발한다는 말, 단순히 리조트를 짓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강 이사의 뉘앙스. 정우는 마구간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청룡이 숲 쪽을 향해 보이던 알 수 없는 시선과 간절한 몸짓을 떠올렸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나는 해답을 알아. 나를 따라와 라고 외치는 듯 했다. 정우는 자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청룡의 행동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고독한 상황에서 정우는 본능적으로 청룡을 믿어보기로 했다. 녀석의 기이한 행동 속에 숨겨진 어떤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그를 이끌었다. 정우는 조용히 청룡의 마방문을 열었다. 청룡아, 나랑 같이 가자. 네가 원하는 곳으로.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청룡은 정우의 말을 알아들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전구에게 몸을 기대었다. 녀석의 따뜻한 천이 전구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다. 전구는 청룡의 고삐를 잡고 조심스럽게 마구간을 빠져나왔다. 밤은 이미 깊어졌고 달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청룡은 망설임 없이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녀석의 걸음걸이는 늙은 말답지 않게 힘이 있었다. 녀석은 전구가 미처 가보지 못한 숲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그를 이끌었다.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난 희미한 동물들의 길을 따라 청룡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아갔다. 정우는 청룡의 뒤를 따르며 주변을 살폈다. 숲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림자들은 더욱 짙어졌고 나무십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은 신비롭고도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정우는 혹시나 길을 잃을까봐 걱정했지만 청룡은 마치 이 숲의 모든 길을 꿰뚫고 있는 듯 능숙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숲속을 한참 걷던 중 청룡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녀석은 커다란 바위 옆에 멈춰 서더니 앞발로 땅을 조용히 긁었다. 그리고는 다시 전구를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여기야라고 말하는 듯 분명했다. 정우는 청룡이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울창한 덤불과 덩굴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뒤편으로 희미하게 동굴 입구와 흡사한 어둠이 보였다. 정우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이 숲에서 수년을 보냈지만 이런 동굴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덤불을 헤치고 동굴 입구로 다가갔다. 안쪽은 깊은 어둠에 휩싸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눅눅하고 축축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불을 밝혔다. 좁고 구불구불한 통로가 안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정우는 청룡을 바라보았다. 녀석은 불안한 기색 없이 오히려 전구가 안으로 들어가기를 독려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는 청룡을 동굴 입구에 묶어두고 혼자 안으로 들어갈까 생각했지만 청룡은 정우의 옆구리를 코로 툭 밀며 함께 들어가기를 고집했다. 녀석의 의지가 너무나 분명했기에 정우는 결국 청룡과 함께 동굴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동굴 안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다. 통로를 따라 한참을 걸어가자 눅눅했던 공기가 조금씩 건조해지기 시작했다. 정우의 손전등 불빛이 희미하게 동굴 벽을 비췄다. 붉은색과 갈색이 뒤섞인 기이한 암석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굽이진 통로를 따라 더 깊숙이 들어갔다. 청룡은 조용히 정우의 뒤를 따랐다. 녀석의 발굽소리만이 동굴 안에 메아리쳤다. 얼마나 걸었을까? 갑자기 동굴이 넓어지는 듯한 공간이 나타났다. 정우는 발걸음을 멈추고 손전등 불빛을 넓게 비췄다.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거대한 암석 기둥들이 천장을 떠받치고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도자기 조각들과 낡은 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동굴 벽면에는 희미하게 고대의 벽화들이 그려져 있었다. 말과 비슷한 형상들이 춤추는 듯한 모습, 그리고 알 수 없는 상형 문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분명 인간의 손길이 닿은 흔적이었다. 정우는 이곳이 단순한 동굴이 아님을 직감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동굴 한가운데에 놓인 거대한 석상이었다. 말의 형상을 하고 있는 석상이었는데 그 말의 귀 뒤편에는 희미하게 번개 모양의 흉터가 새겨져 있었다. 정우는 자신의 눈을 비볐다. 청룡의 귀 뒤에 있는 흉터와 너무나 흡사했다. 정우는 청룡을 바라보았다. 청룡은 석상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에는 경외감과 함께 어떤 깊은 슬픔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다. 정우는 녀석의 흉터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닌 표식이었다. 정우는 석상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석상 발치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습기 때문에 얼룩진 두꺼운 가죽 표지의 책 한 권이 들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책을 꺼냈다. 책의 표지에는 알 수 없는 고대 문자들이 적혀 있었지만 정우는 그림과 함께 그려진 익숙한 문양들을 보며 그것이 지도와 일지 같은 것임을 짐작했다. 책장을 넘기자 손으로 그린 듯한 정교한 지도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지도 위에는 글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희미하게 광물, 지하, 숨겨진 보물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정우는 책을 읽으려 애썼지만 고대 문자들은 해독하기 어려웠다. 그때였다. 숲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과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쪽으로 향한 것 같은데 말발굽 소리도 들렸어. 강 이사의 목소리였다. 그들이 정우와 청룡의 뒤를 쫓아 이곳까지 온 것이다. 녀석들은 동굴 입구를 향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정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청룡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긴장감과 함께 서둘러야 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고립된 셈이었다. 좁은 동굴 통로 안에서 정우는 손에 든 낡은 책과 자신을 이끈 청룡을 번갈아 보았다. 이 늙은 말이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책이 강 이사의 음모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정우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은 지금 거대한 비밀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곧 정우와 청룡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터였다. 동굴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웅성거리는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강 이사의 냉철한 지시와 부하들의 거친 숨소리가 어둠 속을 파고들었다. 정우는 손전등을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쿵쾅거리는 북소리처럼 불안하게 울렸다. 그는 청룡을 바라보았다. 청룡의 눈빛은 긴장감으로 빛났지만 동시에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녀석은 정우의 불안감을 감지한 듯 정우의 다리에 살짝 몸을 기댔다. 정우는 청룡의 따뜻한 천에서 미약한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이제 숲속 깊은 동굴 안에 갇힌 채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이봐, 안에 누구 있어? 거기서 나와.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강 이사의 목소리가 동굴 입구에서 메아리 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인내심의 한계가 드러나 있었다. 안 나오면 알아서 처리한다. 뒤이어 둔탁한 금속성 소리가 들려왔다. 땅을 파헤치는 소리였다. 그들이 동굴 입구를 봉쇄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정우는 불안에 휩싸였다. 그는 손전등 불빛을 낡은 책에 비추었다. 고대 문자들은 여전히 해독하기 어려웠지만 몇몇 그림과 익숙한 문양들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책 속에 그려진 숲의 지도였다.
그 지도에는 동굴의 위치와 함께 알 수 없는 표시들이 점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는 청룡의 귀 뒤에 있는 것과 똑같은 번개 모양의 흉터를 가진 말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 아래에는 희미하게 수호자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정우는 청룡이 이 숲의 비밀과 관련된 수호자의 후손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직감을 느꼈다. 녀석이 그를 이곳으로 이끈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동굴 입구에서 쿵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다. 그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동굴 입구를 막는 소리였다. 공기가 점점 탁해지고 먼지가 날렸다. 정우는 절박해졌다. 그는 손전등을 휘둘러 동굴 내부를 살펴보았다. 넓은 공간이었지만 다른 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완벽하게 고립된 상황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절망이 피어올랐다. 그때였다. 청룡이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다. 녀석은 커다란 눈으로 동굴 안쪽에 한 벽면을 뚫어져라 응시하더니 녀석의 앞발로 그 벽면을 힘껏 긁기 시작했다. 크르르륵 하는 낮은 울음소리는 녀석의 긴장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녀석의 행동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녀석은 정구에게 그 벽에 주목하라고 말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곳을 주시했다. 정우는 청룡의 행동에 이끌려 벽면으로 다가갔다. 그의 손전등 불빛이 벽을 비추자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바위였지만 자세히 보니 벽의 일부가 다른 부분보다 희미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청룡은 다시 앞발로 그 부분을 강하게 내리쳤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바위 틈새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그 안에서 어렴풋이 빛을 반사하는 얇은 금속 조각이 드러났다. 청룡아, 이게 뭐야? 정우는 조심스럽게 금속 조각을 만져보았다. 그것은 닳고 닳았지만 어떤 기계 장치의 일부인 듯했다. 청룡은 녀석의 코로 그 금속 조각 옆에 또 다른 부분을 힘껏 밀어냈다. 정우는 청룡의 지시에 따라 그 부분을 더듬었다. 그의 손에 닿은 것은 낡고 녹슨 레버였다. 레버를 발견하자마자 밖에서 강 이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됐다, 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려. 이제 쥐새끼들처럼 안에 갇혔을 거야. 그리고 탐사팀은 이 안으로 진입할 준비해. 오늘 안에 그 광맥을 찾아낸다. 강 이사의 목소리에는 잔혹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동굴 입구가 완전히 봉쇄되는 소리가 정우의 귀를 때렸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갇혔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정우는 레버를 잡고 힘껏 당겨보려 했지만 녹슬어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청룡은 정우의 옆에서 초조하게 서성였다. 녀석의 눈빛은 더 강하게 시간 없어 라고 외치는 듯했다. 정우는 다시 한번 힘을 모았다. 그의 온몸에 힘줄이 솟아났다. 드드득. 레버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기계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동굴 벽면의 일부가 서서히 옆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쏟아져 내렸다. 정우는 기침을 하며 손전등을 비췄다. 벽 뒤편에는 좁고 어두운 통로가 모습을 드러냈다. 또 다른 길이었다. 흙먼지 속에서 청룡의 눈이 빛났다. 녀석은 주저없이 그 통로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다. 찾았다. 여기도 입구가 있었어. 강 이사의 부하 중 한 명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녀석들이 동굴 벽을 두드리다 이곳에 비밀 통로를 발견한 것이 분명했다. 그들의 발소리가 통로 안으로 울려 퍼졌다. 정우는 청룡을 바라보았다. 탈출의 기회가 생긴 동시에 또 다른 위협이
닥쳐온 것이다. 정구와 청룡은 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 강 이사의 소나귀에 잡힐 것인가, 아니면 이 비밀 통로를 통해 새로운 운명으로 향할 것인가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었다. 낡은 책 속에 감춰진 고대의 비밀과 늙은 경주마에 숨겨진 지혜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다. 정우의 귀에는 강 이사 부하들의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 생생하게 들려왔다. 통로 안은 어둠과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퀴퀴한 흙냄새와 함께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었다. 그는 손전등을 쥔 채 몸을 움츠렸다. 낡은 책에서 읽은 수호자라는 단어와 번개 모양 흉터가 그의 뇌리를 스쳤다. 청룡이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이유가 분명했다. 이 늙은 말이 자신을 구원할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이 그의 가슴 속에서 희미하게 타올랐다. 강이사의 목소리가 통로 안으로 울려 퍼졌다. 여기 분명히 틈이 있었어. 이 개자식이 어디 숨었는지 찾아내. 그의 목소리는 탐욕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다. 철컥거리는 총기 소리가 정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정우는 청룡을 바라보았다. 녀석은 이전보다 훨씬 더 예민해진 듯 귀를 쫑긋 세우고 미세한 소리에도 반응했다. 녀석의 눈빛은 불안했지만 동시에 어떠한 초월적인 지혜가 담겨 있는 듯했다. 청룡은 정우의 눈을 뚫어져라 응시하더니 갑자기 앞발을 들어 동굴 벽면의 한 부분을 힘껏 내리쳤다. 콱 낡고 부서진 흙먼지가 사방으로 튀었고 그 충격으로 정구는 휘청거렸다. 청룡이 내리친 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바위였지만 녀석의 발톱이 닿는 순간 그 벽면의 일부가 서서히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듯했다. 그 안에는 어렴풋이 또 다른 공간이 보였다. 정우는 손전등을 비췄다. 좁은 틈새였다. 뭐야? 저건 또 다른 통로인가? 강 이사 부하 중 한 명이 외쳤다. 그들의 발소리가 더욱 빨라졌다. 정우는 청룡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직감했다. 그는 재빨리 틈새 안으로 몸을 집어넣으려 했지만 틈새는 너무 좁았다. 청룡은 녀석의 코로 정우의 등을 힘껏 밀어냈다. 크으읍 정우는 고통에 신음했지만 동시에 밀려 들어가는 벽 사이로 몸을 억지로 집어넣었다. 드드드득 쾅. 강 이사 부하들이 진입하는 순간 청룡은 다시 한번 앞발을 들어 벽면을 강하게 내리쳤다. 낡은 기계 장치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작동했고 방금 열렸던 틈새가 다시 닫히기 시작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었고 동굴벽이 굉음을 내며 진동했다. 정우는 간신히 몸을 통과시켰지만 청룡은 아직 틈새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 정우는 절규했다. 청룡아, 이쪽으로 와 어서. 하지만 청룡은 틈새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녀석은 거대한 몸으로 틈새를 막아섰다. 녀석의 커다란 눈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희생의 빛이 번뜩였다. 녀석은 마치 내가 이곳을 막을게. 너는 도망쳐라고 말하는 듯했다. 밖에서 들려오는 강 이사의 고함 소리와 총소리가 더욱 가까워졌다. 탕탕 총알이 동굴 벽에 박히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다. 청룡의 몸이 휘청거렸다. 녀석은 온몸으로 틈새를 막아섰다. 정우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청룡의 희생을 감지했다. 녀석이 왜 자신을 이곳으로 이끌었는지, 왜 이 모든 비밀을 지키려 하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녀석의 낡은 책에서 읽었던 수호자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렸다. 청룡은 이 숲과 고대의 비밀을 지키는 마지막 수호자였던 것이다. 크르릉 청룡의 마지막 울음소리가 동굴 안에 길게 울려 퍼졌다. 녀석의 몸이 거대한 바위와 함께 완전히 틈새를 막아버렸다. 밖에서는 강이사의 분노에 찬 고함과 함께
총소리가 난사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내 모든 소리가 차단되었다. 정우는 흙먼지 속에서 주저앉았다. 청룡은 자신을 희생하여 정구를 구한 것이다. 정우는 손전등 불빛을 들어 자신이 들어온 좁은 통로를 비췄다. 통로는 길게 이어져 있었다. 그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청룡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그는 손에 든 낡은 책을 꽉 쥐었다. 이 책 속에 담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녀석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녀석이 지키려 했던 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다. 좁고 어두운 통로를 한참 동안 기어갔을까. 통로의 끝에 희미한 빛이 보였다. 정우는 몸을 웅크린 채 그 빛을 향해 나아갔다. 마침내 그는 통로를 빠져나와 숲속의 작은 언덕에 도달했다. 하늘에는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동굴이 있던 자리는 거대한 바위가 막고 있었고 흙먼지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정우는 품에 꼭 안고 있던 낡은 책을 펼쳤다. 새벽빛 아래 희미하게 빛나는 고대 문자들 사이에서 그는 마침내 한 페이지를 해독해낼 수 있었다. 그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그 책은 단순한 탐험 일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숨겨진 고대 문명의 유적과 그들이 남긴 막대한 양의 희귀 광맥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었다. 이 광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록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우리의 유산은 번개 흉터를 가진 이 땅의 수호자들에 의해 영원히 보호될 것이며 진정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 비밀을 발견할 것이다. 정우는 청룡의 귀 뒤에 있던 번개 모양 흉터를 떠올렸다. 그리고 녀석이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이유를 완벽히 이해했다. 청룡은 그를 믿었고 자신들의 오랜 임무를 그에게 맡긴 것이었다. 며칠 후 정우는 마침내 모든 증거를 들고 당국에 나섰다. 처음에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한낱 마구간 지기가 가져온 낡은 책과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 그러나 그가 제시한 책 속에 상세한 지도와 고고학적 증거, 그리고 강상루비 숲을 매입하려 했던 수상한 움직임들이 맞물리면서 당국은 정우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대규모 탐사팀과 고고학자들이 동원되었다. 전구가 지목한 동굴 입구는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지만 밥이 알려준 비밀 통로를 통해 동굴 안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그 안에서 그들은 전구가 발견했던 고대 유물들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희귀 광맥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 발견은 국가적인 차원의 대발견이었다. 뉴스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전설의 경주마 청룡이 이끈 고대 문명의 유산 발견이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다. 강 이사와 그의 일당은 물론이고 그들에게 불법적으로 협력했던 모든 관계자들이 체포되었다. 그들은 국가 중요 자산 및 문화재 훼손 시도, 불법 매입 시도 등 중대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강상그룹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고 파산했다. 정우는 영웅이 되었다. 그를 비웃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의 헌신과 청룡의 희생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마구간지기가 아니었다. 그는 이 땅에 숨겨진 보물을 지켜낸 진정한 수호자이자 늙은 경주마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세상의 진실을 알린 위대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정우의 마음속에는 기쁨보다 청룡에 대한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녀석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는 증명해야만 했다. 경찰과 고고학자들이 동굴을 조사하고 강 이사 일당을 체포해간 후 마구간과 숲 일대는 한동안 혼란스러웠다. 정우는 며칠 밤낮으로 경찰과 관계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다. 그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 동화처럼 들렸지만 동굴 속에서 발견된 고대 유물들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막대한 양의 희귀 광맥이 그의 모든 주장을 뒷받침했다. 광맥의 가치는 천문학적이었고 그 발견은 국가 경제를 뒤흔들 만큼의 파급력을 지니고 있었다. 강 이사와 그의 그룹인 강상그룹은 순식간에 몰락했다. 그들은 고대 유물을 파괴하고 국가 자산을 불법적으로 강탈하려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늙은 경주마 청룡이 이끈 기적 같은 발견이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신문을 장식했다. 정우는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며 일약 영웅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숲의 수호자, 청룡의 유산을 지켜낸 인물이라 부르며 찬사를 보냈다. 그를 비웃고 무시했던 마구간의 동료들과 주인 아저씨마저도 그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그들은 정우의 순수한 마음과 청룡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이 이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정우의 마음속에는 기쁨보다 깊은 슬픔과 상실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청룡의 희생은 그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았다. 녀석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어두운 동굴 속에서 홀로 희생을 감내했던 그 순간이 계속해서 그의 뇌리를 스쳤다. 정우는 청룡이 자신에게 남긴 낡은 책을 소중히 간직했다. 그 책은 이제 단순한 고문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청룡이 자신에게 남긴 유언이자 앞으로 정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지침서와도 같았다. 정부는 해당 숲과 동굴 일대를 국가 중요 문화유산 및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정부에게 이곳의 관리 책임자를 맡아줄 것을 제안했다. 정우는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말들을 돌보는 단순한 마구간지기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이 광활한 숲과 그 안에 숨겨진 고대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았다. 새롭게 조성된 보호구역에는 최신식 연구시설과 보존시설이 들어섰다. 정우는 이곳에서 고고학자, 지질학자들과 협력하며 숲과 동굴의 비밀을 더욱 깊이 연구했다. 그는 낡은 책 속에 담긴 고대 문자를 해독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점차 밝혀지는 고대 문명의 이야기는 놀라움 그 자체였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이 땅 아래 귀한 광맥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탐욕스러운 자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수호자라 불리는 존재들을 길러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번개 모양의 흉터는 바로 그 수호자 혈통의 증표였다. 정우는 청룡이 단순한 경주마가 아닌 대대로 이 땅을 지켜온 신성한 존재의 마지막 후예였음을 비로소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정우는 보호구역 한쪽에 청룡을 위한 작은 추모비를 세웠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는 추모비 앞에 서서 청룡에게 말을 걸었다. 청룡아, 네가 지켜낸 모든 것이 안전해. 네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 이젠 내가 너의 유산을 지킬게.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단단했다. 청룡과의 유대감은 죽음을 넘어선 것이었다. 정우는 청룡이 자신을 믿고 이 모든 비밀을 맡겼다는 사실에 깊은 책임감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주인 아저씨는 정구에게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정구씨,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청룡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구씨를 믿지 못했던 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주인 아저씨는 감사의 표시로 마구간을 복원하고 그 일부를 정구에게 기부하겠다고 제안했다. 정우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마구간은 이제 청룡의 마구간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되어 방문객들에게 청룡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퇴역마들을 돌보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곳에서 정우는 주인 아저씨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정우의 삶은 평온해졌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이 소박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늙은 경주마 청룡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통해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발견했고 그 보물을 지키는 숭고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정구와 청룡의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이었고 그 운명은 두 영혼을 엮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냈다. 정우는 이제 숲의 고요함 속에서 청룡의 영혼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항상 느꼈다. 그들은 영원히 이 땅의 수호자로 기억될 것이었다. 세월은 흘렀지만 늙은 경주마 청룡과 마구간지기 정우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강이사 일당의 몰락과 고대 문명 유적 그리고 희귀광맥의 발견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경제적 발견으로 기록되었다. 숲 전체가 국가 중요 문화유산 및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곳은 청룡의 숲이라 불리며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방문객과 연구자들로 북적였다. 정우는 청룡의 숲 보호구역의 총책임자가 되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 아침 일찍 숲을 순찰하고 고고학자들과 함께 유적 발굴 현장을 살피며 숲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연구에 매진했다. 그는 더 이상 마구간에서 말똥을 치우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 땅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존경받는 숲의 수호자가 되었다. 그의 사무실 한쪽 벽에는 청룡의 멋진 그림이 걸려 있었고 그림 아래에는 녀석의 유일한 혈통을 상징하는 번개 모양의 흉터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정우는 청룡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 청룡 재단들을 설립했다. 재단은 고대 문명 유적 보존 및 연구, 그리고 버려진 동물, 특히 퇴역한 경주마들을 보호하고 재활을 돕는 데 사용되었다. 청룡 재단은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으며 정우는 이 모든 활동을 진두지휘했다. 그는 재단을 통해 강이사 일당의 탐욕으로 인해 파괴될 뻔했던 숲과 생명들을 지켜내는 데 평생을 바쳤다. 청룡이 지내던 낡은 마구간은 청룡 기념 마구간프로 새롭게 단장되었다. 주인 아저씨는 정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마구간 운영을 도왔다. 이곳에는 청룡의 일대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청룡이 정우를 동굴로 이끌었던 순간을 재현한 조형물도 세워졌다. 마구간은 퇴역한 경주마들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안식처가 되었다. 정우는 종종 마구간을 찾아 녀석들의 털을 빗겨주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눈빛에서 그는 청룡의 영혼을 느끼는 듯했다. 수년이 흘러 정우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청룡을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맑고 순수했다. 그는 이제 걸음이 느려졌지만 여전히 매일 숲을 산책하고 청룡의 추모비를 찾았다. 그의 옆에는 항상 자신을 따르는 어린 청년들이 있었다. 그들은 정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청룡의 숲을 지키는 새로운 세대가 되었다. 정우는 그들에게 숲의 역사와 청룡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했다. 그의 이야기는 어린 세대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그처럼 숲의 수호자가 되기를 꿈꿨다. 어느 맑은 날 정우는 청룡의 추모비 앞에 앉아 있었다. 추모비 주변에는 푸른 잔디가 싱그럽게 돋아나 있었고 작은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추모비에 새겨진 청룡의 이름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희미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히힝하는 맑고 기운찬 울음소리. 정우는 눈을 떴다. 그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귀에는 여전히 청룡의 울음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듯했다. 마치 청룡이 숲속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이.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따뜻한 햇살이 그의 얼굴을 감쌌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청룡아, 고맙다. 네가 나에게 보여준 세상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소중했어. 이제 걱정 마. 내가 너의 자리를 지킬게. 이 숲은 영원히 안전할 거야. 그의 마음속에 청룡의 영혼이 속삭이는 듯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꾼다. 청룡의 숲은 계속해서 번성했다. 숲의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고대 문명의 비밀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그 위로는 새로운 생명들이 끊임없이 싹을 틔웠다. 정구와 청룡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생명에 대한 깊은 사랑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숲의 바람결에 실려오는 청룡의 히잉거리는 소리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미래 세대에게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청룡과 정우의 특별한 여정 속에서 감동을 느끼셨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생명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세요.